안녕하세요, 여러분. 심청환을 개발한 24년차 난치병 치료 경력의 박종익 대표원장입니다. 와우. 다리에 쥐가 자주 나서 고민이신가요? 그냥 마그네슘 부족 때문이 아닌가? 운동 부족 때문이 아닌가?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셨죠?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다리 쥐내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주된 원인은 단순히 마그네슘 부족이나 운동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세포 내 체액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근육세포가 약해지고 부종이 생기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특히 하지 부위, 그 중에서도 종아리 근육이 약해져서 혈액을 심장으로 제대로 보내지 못할 때 더욱 심해집니다. 와우. 한의학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경락 시스템이 핵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리에서는 위장, 쓸개, 방광의 삼양경이 발의 바깥쪽을 흐르면서 발끝으로 향해서 심장에서 말초로 혈액을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 간, 비, 신, 삼음경은 발끝에서 발의 안쪽을 흐르면서 몸통 쪽으로 향해서 다리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올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락들의 균형이 깨지면 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다리에 쥐가 나게 되는 것이죠. 다행히 우리 몸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제일 효과가 좋은 혈자리 10개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혈자리를 배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3가지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리에서는 양경락은 몸통에서 발끝으로 기운이 흐르고 음경락은 발끝에서 몸통 쪽으로 기운이 흐르기 때문에 마사지를 할 때는 경락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위는 심장에서 먼 곳부터 지압을 시작하는 것이 좋고,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을 한 뒤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용천과 태충을 함께 지압하고 태계와 골륜, 그리고 삼음교, 중도, 축빈, 승산을 지압하고 음릉천, 양릉천을 지압하시면 됩니다. 용천혈은 물이 솟아오르는 샘이라는 의미로 신장의 기운이 발바닥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비유한 이름입니다. 발바닥을 보면 발가락을 오므렸을 때 가장 움푹 들어가는 곳입니다. 태충혈은 크게 뚫리다는 의미로 간경의 기운이 이곳에서 크게 뚫려 순환됨을 나타냅니다. 발등에서 첫째와 둘째 발가락 뼈가 만나는 부위, 그 사이에 움푹 파인 부분입니다. 태계혈은 큰 시내라는 뜻으로 신장의 원기가 이곳에서 강하게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발목 안쪽 복사뼈와 아킬레스건 사이에 오목한 곳에 위치합니다. 골륜혈은 중국 전설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으로 이 혈자리는 발목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발목 바깥쪽 복사뼈와 아킬레스건 사이에 오목한 곳입니다. 삼음교혈은 3개의 음경인 간경, 비경, 신경이 교차하는 지점이라는 의미입니다. 발목 안쪽 복사뼈에서 위로 3촌, 즉 손가락 4마디 정도 올라간 지점입니다. 중도혈은 가운데에 도달하다라는 뜻으로 이 혈자리는 간경의 중간 지점에 위치합니다. 정강이 뼈의 안쪽, 무릎에서 발목까지의 중간 지점에서 발목 쪽으로 1촌 정도 내려간 곳입니다. 축빈혈은 높이 쌓다라는 뜻으로 신경의 기운이 높이 쌓이는 지점입니다. 정강이 뼈의 안쪽,
발목에서 위로 5촌 정도 올라간 지점입니다. 승산혈은 산을 바치다라는 의미로 종아리 근육이 산처럼 솟아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종아리 뒤쪽 종아리 근육이 두드러지는 부분의 중앙에 위치합니다. 음능천혈은 음기가 솟아오르는 셈이라는 의미로 비경의 기운이 이곳에서 솟아오릅니다. 무릎 아래 정강이 뼈의 안쪽 경계와 무릎 사이에 오목한 부분에 위치합니다. 양능천혈은 양기가 솟아오르는 셈이라는 의미로 담경의 기운이 이곳에서 솟아오릅니다. 무릎 아래 정강이 뼈의 바깥쪽 경계와 무릎 사이에 오목한 부분에 위치합니다. 다리에 쥐가 내렸을 때 이 자리들을 10초만 눌러줘도 즉시 순환이 개선되면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혈자리들이 잘 기억이 안 날 때는 발바닥의 용천혈부터 시작해서 아킬레스건과 종아리 근육의 갈라진 곳과 종아리 안쪽을 부드럽게 지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평소에도 매일 5분 정도씩 지압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단, 임산부의 경우 삼음교는 유산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강한 지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혈자리 지압과 함께 평소의 식습관 개선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와 칼륨, 마그네슘의 섭취가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는 1시간마다 보리차를 한 모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와우. 이 방법은 수분이 세포 내부로 원활하게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고 부종을 방지해 줍니다. 요즘은 몸에 좋다고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포 외부의 수분이 많을 때 과도한 수분 섭취를 하면 오히려 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세포 내부에 있어야 할 체액이 세포 외부에 넘쳐나서 순환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수독이라고 하는데 수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따로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은 시금치, 아몬드, 아보카도가 있고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바나나, 고구마, 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추가 팁이 하나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내렸을 때는 즉시 앞에서 언급한 혈자리들을 지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다리에 쥐가 내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적당한 운동과 마사지 등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발에 잘 맞는 올바른 신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너무 굽이 높거나 발을 조이는 신발은 다리에 쉽게 쥐가 내리게 할 뿐만 아니라 전신 혈액순환까지 방해해서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은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순환 시스템 전체와 연관된 문제일 수가 있죠.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해 보시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건강은 미루면 미룰수록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